유소희, 내가 마지막으로 충고해주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조용히 해. 그러면 모든 걸 없었던 일로 해줄게.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그럼 유소희 군 생활이 매우 힘들어질 거야. 전출은 물론이고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심한 경우 징계도 가능하고. 저는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 좋아. 그럼 끝까지 가보자. 하지만 후회하지 마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전방 지역 경계초소 부대, 통칭 GOP 부대에는 오늘도 변함없는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철책선 너머로 보이는 북쪽 땅은 여전히 적막했고 부대 안은 늘 그렇듯 긴장과 권태가 뒤섞인 분위기였죠. 그런데 이날 아침 부대 전체를 뒤흔드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군 장교가 온다고요? 정복과 박태식 대위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29살의 박 대위는 이 부대에서 나름 실세로 통했죠. 키가 크고 말솜씨도 좋아서 후배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많았지만 여성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복과 소속 신임 소위래요. 이름은 유경이고요. 행적과 상사가 전해준 인사발령 통지서를 받아든 박 대위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주변 간부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아, 드디어 이 심심한 부대에도 볼거리가 생기는군요. 상부에서 간부들 심심할 틈 없게 해주려는 센스 아닙니까? 농담 같은 말들이 오갔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결코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박 대위는 벌써부터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동료들과 은밀한 눈짓을 주고받으며 무언의 합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드디어 유경 소위가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25살의 유경은 단정한 군복 차림에 똑 부러진 인사말로 첫인상을 남겼습니다. 키는 보통이었지만 어깨가 당당했고 눈빛이 또렷했죠. 무엇보다 남성 간부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보가 신임 유경 소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를 받은 박 대위는 일부러 천천히 유경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아, 소문대로 미인이네요. 이 척박한 곳에 무슨 바람이 불어서 오게 됐나요? 유경은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 대위는 유경의 차분한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보통 여성들이라면 당황하거나 어색해할 법한 상황인데 유경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죠. 오히려 그런 모습이 박 대위의 도전의식을 자극했습니다. 첫 주 동안 유경은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정보 분석과 보고서 작성, 각종 회의 참석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냈죠. 하지만 그럴수록 박 대위를 비롯한 일부 남성 간부들의 시선은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복도에서 스치며 지나갈 때마다 은근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업무 관련 대화 중에도 개인적인 질문을 섞어 넣었죠. 유소희는 남자친구 있어요? 군대 오기 전에는 뭐 하셨어요? 대학에서 인기 많았을 것 같은데요. 유경은 이런 질문들을 적당히 넘기려 했지만 점점 도를 넘는 수준이 되어갔습니다. 특히 박 대위는 유경이 혼자 있을 때를 노려 접근했죠. 첫 주가 지나고 부대에서는 유경을 환영한다는 명목으로 회식이 열렸습니다. GOP 부대의 회식은 늘 그랬듯 도가 지나쳤죠. 술잔이 돌아가고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성희롱성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 대위는 이미 몇 잔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대담해진 그는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유경이 화장실에 간 사이 박 대위는 주머니에서 작은 알약을 꺼냈습니다. 수면제였죠. 재빨리 유경의 술잔에 타려고 했지만
다른 간부가 갑자기 말을 걸어오는 바람에 실패했습니다. 대위님,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박 대위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알약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던 그는 점점 노골적이 되어갔죠. 유경이 화장실에서 돌아오자 박 대위는 새로운 술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유소희, 솔직히 말해봐요. 여기 왜 왔어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발령받아서 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박 대위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고 음험해졌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하나둘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죠. 군대에서 이런 여자는 처음이야. 대체 어디까지 가능하냐? 그걸 묻는 거예요. 순간 회식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어떤 간부는 어색한 웃음을 지었고 어떤 간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박 대위를 말리지 않았죠. 대위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유경의 목소리는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대위는 멈추지 않았죠.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요. 우리 다 성인이잖아요. 솔직한 게 좋지 않겠어요? 여기 온 진짜 목적이 뭔지 말이에요. 박 대위는 유경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혹시 외로워서 온 건 아니에요? 남자들 많은데 말이에요. 유경은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본능적으로 이 상황을 기록해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박 대위의 발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리 부대 규칙 같은 거 있어요. 새로운 사람은 선배들한테 잘 보여야 하는 거 있잖아요. 특히 여자라면 더욱 그렇고요. 다른 간부들은 박 대위의 말에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이 일상적인 것처럼 말이죠. 회식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 유경은 부대 안의 이상한 분위기를 더욱 뚜렷하게 느꼈습니다. 간부들의 시선, 은근히 던지는 말들, 그리고 박 대위의 노골적인 접근까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죠. 생활관으로 돌아온 유경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특히 박 대위의 발언은 녹음으로 남겨뒀죠.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박 대위는 자신의 숙소에서 동료 간부들과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방 이름은 GOP 남성연대였죠. 첫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신상 털어보자. 재미있는 게임이 시작됐어. 박 대위가 만든 단톡방 GOP 남성연대에는 순식간에 5명의 간부가 모였습니다. 행적과 이중사 중위, 작전과 김성훈 중위, 정보통신과 장민호 중위, 그리고 보급과 오재진 중위까지 모두 박 대위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첫 번째 메시지가 올라온 건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유경 소위 신상정보 수집 시작. 각자 알아낸 거 공유하자. 이중사 중위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인사기록 확인해 봤는데 특이한 점 없음. 서울 출신, 육사 졸업, 성적 우수. 그런데 가족관계 부분이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한데? 아버지 직업난이 공난으로 되어 있어. 보통 그런 경우가 없는데. 김성훈 중위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제 회식 때 반응 봤지? 완전 까칠하더라. 저런 애들이 제일 재미있어. 박 대위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죠. 하지만 단순한 신상 털기로 끝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거든요. 며칠 후 박 대위는 유경에게 허위 품위 손상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교묘했죠. 직접적인 거짓말보다는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유경 소위가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한 복장으로 참석하여 부대 기강을 해쳤으며
선배 간부들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전부 거짓이었지만 증거가 없다면 유경으로서는 해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었죠. 하지만 박 대위의 진짜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CCTV 영상이었죠. 부대 내 모든 구역에는 보안을 위한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생활관 복도에도 있었죠. 박 대위는 정보통신과 장민호 중위를 통해 몰래 접근했습니다. 이거 완전 대박이다. 장민호 중위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CCTV 화면에는 유경이 생활관에서 군복을 갈아입는 모습이 일부 포착되어 있었죠. 각도상 직접적으로 보이는 건 아니었지만 충분히 상상력을 자극할 만한 장면이었습니다. 이거 캡처해서 저장해도 나중에 쓸 일이 있을 거야. 박 대위의 지시에 따라 장민호 중위는 해당 영상을 캡처하여 개인 저장소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이 영상은 GOP 남성연대 단톡방에 유포되었죠. 와, 이거 실화냐? 완전 대박이네. 어떻게 구한 거야? 이런 게 있다니. 더 있어? 간부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박 대위는 만족스러워했죠. 하지만 이것도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유경은 우연히 이 단톡방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병 하나가 실수로 휴대폰 화면을 보여준 것이었죠. 그 순간 유경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 저는 몰라요. 그냥 간부님들이. 정보통신병은 당황하며 휴대폰을 숨겼지만 유경은 이미 충분히 봤습니다. 단톡방 이름과 참여자 목록, 그리고 자신과 관련된 메시지들까지 말이죠. 유경은 즉시 해당 병사에게 더 자세한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단톡방에 제 사진이 있다고 했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 전쯤부터요. 간부님들이 자주 보시더라고요. 유경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은밀한 감시와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더 심각한 건 이런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경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의 일들을 종합해보니 명백한 조직적 행동이었죠.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괴롭힘이었습니다. 다음 날 박 대위는 유경을 따로 불러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유소희, 요즘 부대 적응은 어때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몇몇 간부들이 유소희에 대해 좀 걱정하고 있어요. 박 대위의 말투는 친근했지만 유경은 그 뒤에 숨은 의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무슨 걱정이죠? 아무래도 여기가 남성 위주의 부대다 보니까 적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특히 여자 혼자서는 더욱 그럴 거고요. 박 대위는 점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좀 도와주면 어떨까 해서요. 물론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말이에요. 어떤 도움 말씀이신가요? 예를 들어서 평가 같은 것도 있고 인사 발령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유소희 같은 인재가 이런 곳에만 있을 이유는 없죠. 박 대위의 말은 명백한 회유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협이기도 했죠. 대신 우리도 유소희한테 좀 친근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말고 말이에요. 유경은 박 대위의 진짜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성적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돌려 표현하여 나중에 발뺌할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대위님, 저는 그냥 제 업무만 충실히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안 되죠. 조직 생활이라는 게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박 대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더욱 그래요.
동료들과 잘 지내야 모든 게 순조롭게 풀리는 거예요. 그날 밤 간부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유소희가 거만하대. 박대위님 말도 안 듣는다고 하던데? 역시 여구는 안 돼. 쟤도 곧 나갈 거야. 여구는 다 그러더라고. 냉소적인 시선들이 유경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마치 이미 정해진 결론인 것처럼 말이죠. 유경은 부대 내에서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유경은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군 내부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었지만 그보다는 직접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했죠.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봤을 때 단순한 증언만으로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들을 상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목표는 단톡방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유경은 정보통신병 이병훈과 접촉했죠. 20살의 이병훈은 선량하고 정의감이 강한 청년이었습니다. 간부들의 부당한 행동을 보면서도 계급상 어쩔 수 없어 했던 상황이었죠. 병훈아, 내가 부탁할 게 있어. 네, 소희님. 단톡방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 물론 위험한 일이니까 강요하지는 않을게. 이병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희님이 당하고 계신 거 다 알고 있어요. 도와드릴게요. 이병훈은 다음날 점심시간에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간부들이 모두 식당에 간 사이 정보통신실에서 혼자 근무하는 시간을 이용한 것이었죠. 소희님, 이거 보세요. 이병훈이 보여준 휴대폰 화면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유경의 일상을 관찰한 내용, CCTV 캡처 사진, 그리고 성적 농담들까지 총 20개가 넘는 메시지가 있었죠. 이거 캡처할 수 있어? 네, 이미 해뒀어요. 근데 조심해야 해요. 장민호 중위님이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유경은 이병훈이 전해준 스크린샷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었죠.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서 명백한 성희롱이었습니다. 다음 계획은 회식 자리에서의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유경은 소형 녹음기를 구입했죠. 휴대폰 녹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또 다른 회식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회식 당일 유경은 미리 녹음기를 작동시키고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박대위는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 왔죠. 유소희, 오늘은 좀 편하게 해봐요. 너무 경직되어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편하게 하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아직도 벽이 느껴져요. 우리 좀 더 친해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박대위는 술을 따르며 유경에게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하나둘 합세하기 시작했죠. 박대위님 말이 맞아요. 유소희님,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마세요. 우리 다한 가족 아니에요? 가족끼리는 좀 더 스킨십이 있어야죠. 김성훈 중위가 농담인 듯 말하며 유경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유경은 즉시 그 손을 뿌리쳤죠. 중위님, 불편합니다. 어머, 이것도 불편해요? 그럼 뭐가 편한 거예요? 박대위가 끼어들었습니다. 유소희,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줘야 편해져요?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그냥 업무적인 관계로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안 되죠. 여기서 그렇게 살면 진짜 외로워요. 특히 여자 혼자서는 더욱 그럴 거고요. 박대위의 목소리가 점점 끈적해졌습니다. 우리가 좀 달래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로서 말이에요. 이중사 중위가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여자는 역시 남자가 보살펴줘야 해요. 특히 이런 곳에서는 더욱 그렇고요. 유경은 계속 녹음되고 있는 상황을 의식하며 최대한 냉정하게 대응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잘 지낼 수 있어요. 에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솔직히 외로우시죠? 인정하세요. 박대위가 유경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유경이 피하자 박대위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죠. 왜 이렇게 예민해요? 우리가 뭐 나쁜 짓 하나요? 아니, 정말 이해가 안 가네. 우리가 친해지자는 건데 왜 자꾸 거부해요? 간부들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술이 들어간 상태에서 그들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혹시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 도움 없이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김성훈 중위가 위협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소희님,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말 힘들어져요. 유경은 이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회식이 끝난 후 유경은 녹음 파일을 안전한 곳에 백업했습니다. 동시에 이병훈을 통해 추가 정보도 입수했죠. 소희님, 큰일 났어요. CCTV 영상이 더 있어요. 더 있다고? 네, 생활관뿐만 아니라 화장실 입구, 샤워실 근처까지 찍은 게 있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유경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미 도를 넘은 수준이었죠. 그 영상들도 단톡방에 공유됐어? 네, 어제 새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이병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삭제된 영상들을 복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더 오래된 것들 말이에요. 유경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체계적인 성희롱과 사생활 침해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병훈아, 메타데이터 복구 가능해? 시도해 볼게요. 제가 컴퓨터 전공이거든요. 이병훈은 며칠간 밤새워 작업했습니다. 그 결과 삭제된 영상들의 원본 파일과 생성 일시, 접근 기록까지 복구해냈죠. 소희님, 이거 보세요. 영상이 처음 생성된 게 소희님 부임 첫날이에요.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다는 뜻이죠. 유경은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녹음 파일, 단톡방 스크린샷, 영상 메타데이터, 그리고 목격자 진술까지. 이제 반격할 준비가 되었죠. 하지만 유경이 움직인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간부들은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죠. 외출 승인을 거부하고 외박도 막았습니다. 심지어 부대 밖으로 연락하는 것도 감시하기 시작했죠. 유소희님은 당분간 부대 내에서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보안상 이유로 말이에요. 박대위의 말은 명백한 감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유경은 포기하지 않았죠. 오히려 이런 행동들도 모두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박대위는 유경의 움직임이 예상보다 치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항의나 불만 제기 수준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상황을 그냥 두면 자신뿐만 아니라 연루된 모든 간부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박대위에게는 든든한 후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단 작전 참모 김준혁 중령이었죠. 김중령은 박대위의 육사 선배였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박대위의 문제를 무마해 준 경험이 있었습니다. 선배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야? 신임 여군 장교가 문제입니다. 부대 기강을 해치고 있고 심지어 녹음까지 하면서 트집을 잡으려 하고 있어요. 김중령은 찬찬히 들은 후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조용히 정리하면 되겠네. 여군 문제는 항상 복잡하니까 미리 차단하는 게 좋아. 이틀 후 김중령은 유경을 따로 불러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장소는 사단 본부 내 독립된 회의실이었죠. 은밀하면서도 위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에 적절한 곳이었습니다.
유경소위 앉아. 김중령의 목소리는 친근했지만 그 안에 권위가 서려 있었습니다. 요즘 부대 생활은 어때? 혹시 뭔가 불편한 일이 있었나? 유경은 김중령의 의도를 눈치챘습니다. 이미 박 대위로부터 상황을 전해 들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죠.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네. 사실 내가 유소희를 위해 좋은 제안이 있어. 김중령은 본격적으로 회유를 시작했습니다. 유소희 같은 인재가 이런 최전방에서만 근무할 이유는 없지. 조용히 있으면 장기 복무 보장해주고 지금처럼 성과만 내면 보직 좋은 데 준다. 정보사령부 같은 곳도 갈 수 있고 말이야. 달콤한 제안이었지만 유경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중령님, 저는 현재 보직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중령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회유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유소희, 나는 지금 유소희를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요즘 부대에서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김중령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너 지금 이 짓 하다가 내 경력 끝난다. 너 아버지가 누군진 몰라도 우린 조직이야. 중령님,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이 없다고? 그럼 왜 몰래 녹음하고 그런 짓을 하는 거야? 그게 정상적인 행동인가? 김중령은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유소희, 내가 마지막으로 충고해 주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조용히 해. 그러면 모든 걸 없었던 일로 해줄게.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김중령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면을 벗어던진 것이죠. 그럼 유소희 군 생활이 매우 힘들어질 거야. 전출은 물론이고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심한 경우 징계도 가능하고. 김중령은 구체적인 불이익을 나열하며 압박했습니다. 특히 여군은 한번 문제가 생기면 회복하기 어려워. 소문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한번 나쁜 소문이 나면 어디를 가도 따라다녀. 하지만 유경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중령님,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뿐입니다. 옳다고 생각한다고? 유소희,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건을 처리해 봤는지 알아? 유소희 같은 경우는 정말 흔해. 처음에는 다들 정의롭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포기하게 되어 있어. 김중령은 유경의 반응을 살피며 마지막 경고를 던졌습니다. 조직의 벽이 생각보다 높거든. 아무리 정당한 주장을 해도 증명할 수 없으면 소용없어. 오히려 문제 제기한 사람만 손해를 보게 되지. 저는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김중령의 표정이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상 이 정도 압박이면 충분했는데 유경은 전혀 굽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 좋아. 그럼 끝까지 가보자. 하지만 후회하지 마라. 면담이 끝나자마자 김중령은 박 대위에게 연락했습니다. 회유가 안 통하네. 강수를 둬야겠어. 어떤 방법 말씀이신가요? 증거를 만들어야지. 유소희가 먼저 문제를 일으켰다는 명분이 필요해. 김중령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계산이 서려 있었습니다. 성관계 동의서 같은 걸 조작할 수 있나?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해도 해야 해. 이대로 놔두면 우리가 더 위험해져. 김중령과 박 대위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경을 함정에 빠뜨려 오히려 가해자로 만드는 것이었죠. 그들에게는 오랜 경험과 조직의 힘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 대위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가짜 서약서를 만들고 유경의 필적을 흉내낸 서명까지 준비했죠. 내용은 박 대위와의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걸로 끝장낼 수 있을 거야. 박 대위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유경이 먼저 유혹했다는 증거까지 완성된 것이죠. 한편 유경은 면담 후 더욱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와의 싸움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하지만 동시에 더욱 확고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날 밤 유경은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녹음 파일, 단톡방 스크린샷, 영상 메타데이터까지. 이제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유경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잔혹한 함정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말이죠. 박대위의 함정은 생각보다 빨리 실행되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유경이 정보가 사무실에 출근하자 책상 위에 익명의 봉투가 놓여 있었죠. 봉투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성관계 동의서라는 제목이 적힌 문서에는 유경의 이름과 서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박대위와의 성관계에 동의하며 이는 자발적인 의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은 자신의 필적과 놀랍도록 유사했지만 분명히 자신이 쓴 것이 아니었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같은 시각 부대 내 주요 간부들에게도 동일한 문서 사본이 전달되었습니다. 박대위는 이를 빌미로 즉시 행동에 나섰죠. 이거 봤어요? 유소희가 이런 문서를 작성했대요. 정말요?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오해한 거네요. 간부들 사이에서는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유경이 먼저 박 대위에게 접근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후에 유경은 부대장실로 긴급 소환되었습니다. 부대장 앞에는 이미 여러 서류가 놓여 있었죠. 유소희, 이게 사실인가? 부대장이 내민 서류에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품위손상 혐의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대위가 제출한 고발장이었죠. 부대장님, 이 모든 게 조작된 것입니다. 조작? 그럼 이 동의서도 조작이라는 말인가? 유경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명이 자신의 것과 너무나 유사해서 조작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웠거든요. 유소희, 지금까지 부대에서 일어난 일들을 종합해보니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이네. 일단 조사가 끝날 때까지 근무정지 처분을 내리겠어. 부대장님, 저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해명은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지금은 그만 물러가 있어. 유경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이죠. 가해자였던 박대위는 피해자가 되었고 피해자였던 자신은 가해자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상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유경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혐의는 성희롱,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였죠.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당했던 일들로 오히려 고발당한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유경은 이병훈에게 토로했습니다. 이병훈만이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이었거든요. 소희님,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저희가 수집한 증거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 동의서 때문에 모든 게 의미 없어졌어요. 제가 먼저 접근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병훈은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대한 결심을 내렸죠. 소희님, 제가 필적 감정을 해보겠어요. 대학교 때 관련 수업을 들었거든요. 이병훈은 유경의 진짜 서명과 조작된 서명을 면밀히 비교 분석했습니다. 며칠간의 작업 끝에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죠. 소희님, 이거 보세요. 서명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특히 기역자의 꺾인 부분이 다릅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펜의 압력도 달라요. 소희님은 항상 일정한 압력으로 쓰시는데
이 조작된 서명은 압력이 불규칙해요. 하지만 이런 미세한 차이만으로는 조작을 증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그때 이병훈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소희님,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면 어떨까요? 소희님이 언제 그 서류를 작성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병훈은 밤새워 해당 날짜의 모든 CCTV 영상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소희님 문서 작성일로 되어 있는 날 소희님은 하루 종일 부대 밖에 있었어요. 교육 참석 때문에 말이에요. 정말요? 네, 여기 출입 기록도 있어요. 오전 8시에 나가서 오후 6시에 들어왔다고 되어 있어요. 이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유경이 그 문서를 작성할 수 없었다는 물리적 증명이었거든요. 하지만 유경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고 불명예 전역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죠.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유경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증거를 모아도 조직의 힘 앞에서는 무력해 보였거든요. 며칠 후 유경은 마침내 전역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던 것이죠. 이병훈아, 지금까지 고마웠어. 소희님, 정말 포기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조직의 힘이 너무 세잖아. 유경은 생활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가져온 짐들을 하나하나 챙기면서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떠올렸죠. 정의롭게 살려고 했던 자신의 노력이 모두 헛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전역 절차를 마치고 부대를 나서는 날 유경의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승리로 끝나는 것 같았거든요. 부대 정문을 나서려는 순간 맞은편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다가왔습니다. 차에는 별이 달린 번호판이 있었죠. 사단장 차량이었습니다. 차가 멈추더니 뒷문이 열렸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유경은 깜짝 놀랐죠.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단장이 유경을 보자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죠. 민수 딸, 내가 왜 여기 있냐? 순간 유경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단장이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부른 것이었거든요. 김민수, 바로 전설적인 특전사 장군이었던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단장님? 유경이가 맞지? 김민수 중장님의 딸 말이야. 주변에 있던 경비병들과 간부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경이 장군의 딸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내가 왜 여기서 짐을 들고 나오는 거냐? 설마 전역하는 건 아니지? 유경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신만의 힘으로 살아왔는데 이런 식으로 신분이 드러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사단장님, 저는 일단 내 차에 타.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듣자. 사단장의 말에 유경은 어쩔 수 없이 차에 탔습니다. 그 순간 부대 안에서는 엄청난 충격파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유경 소희가 김민수 중장님의 딸이라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장군 딸을 괴롭힌 거야? 박 대위와 김중령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사단장 차량 안에서 유경은 복잡한 심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김태원 사단장은 유경의 아버지 김민수 중장과 오랜 전후 관계였죠. 차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유경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내 아버지가 알면 얼마나 걱정하시겠어. 사단장님, 아버지께는 말씀드리지 마세요. 김 사단장은 유경의 단호한 어조에 놀랐습니다. 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냐? 유경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옳은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사단장님, 저는 제 힘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내 힘으로? 그럼 지금 저녁 하려던 건 뭐냐? 김 사단장의 날카로운 지적에 유경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경아,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는지 모르겠지만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것 같구나. 일단 저녁 신청부터 철회해라. 하지만 아버지 힘을 빌리는 게 아니야. 나는 사단장으로서 내 부하 장교를 보호하는 거다. 김 사단장의 말에 유경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내렸죠. 알겠습니다. 저녁 신청을 철회하겠습니다. 유경은 다음날 저녁 신청을 공식적으로 철회했습니다. 동시에 국방부 조사본부에 정식 탄원서를 접수했죠.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를 첨부해서 말입니다. 탄원서에는 박 대위와 관련 간부들의 조직적 성희롱, 사생활 침해, 그리고 증거 조작 의혹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병훈이 발견한 출입 기록과 CCTV 분석 결과는 결정적인 증거였죠. 한편 김민수 중장은 딸의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 사단장이 조심스럽게 상황을 전달한 것이었죠. 민수야, 유경이가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것 같아. 무슨 일인가? 김민수 중장은 딸이 군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딸의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죠. 유경이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고 싶어 해. 하지만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 김민수 중장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되 정당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한 것이죠. 며칠 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예비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동시에 군검찰과 헌병대도 움직이기 시작했죠. 김민수 중장의 조용한 영향력이 작용한 것이었습니다. 조사 소식이 전해지자 부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히 박 대위와 김중령은 패닉 상태에 빠졌죠. 이제 어떻게 하지? 국방부에서 직접 나섰어. 진정하자. 우리도 준비한 게 있잖아. 하지만 그들의 자신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헌병대의 압수수색이 시작된 것이죠. 헌병대는 부대 내 모든 컴퓨터와 휴대폰을 압수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실의 서버까지 가져갔죠. 삭제된 파일들도 모두 복구할 예정이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고 있습니다. 헌병대 수사관의 보고에 따르면 단톡방 대화 기록은 물론이고 유출된 CCTV 영상의 원본까지 모두 발견되었습니다. 이병훈이 미리 백업해둔 자료들도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죠. 며칠 후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조작된 동의서의 진실이 밝혀진 것이죠. 필적 감정 결과 조작된 것이 확실합니다. 또한 문서 작성일에 유경 소위는 부대 밖에 있었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박 대위의 모든 주장이 무너졌습니다. 오히려 증거 조작과 무고 혐의까지 추가된 것이죠. 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박 대위가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이었죠. 이전 부대에서도 여군 간부를 성희롱했지만 김중령의 도움으로 무마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상습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군검찰의 수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박 대위와 김중령 그리고 관련 간부들의 조직적인 성희롱과 증거 조작이 모두 확인된 것이죠.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유경은 특별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부대 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소위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랐습니다. 간부들이 하나둘 유경에게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경은 복잡한 심정이었죠. 이들이 사과하는 이유가 자신이 장군의 딸이라는 사실 때문인지 아니면
진정한 반성 때문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이병훈이 찾아왔습니다. 소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의가 승리했네요. 병훈아, 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이병훈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유경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신분이나 권력이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 함께 싸워준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이죠. 며칠 후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박대위는 영창에 구금되었고 김중령도 같은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른 관련 간부들도 모두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죠. 유경은 국방부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유경 소위 군 여성정책 태스크포스 팀에 특별 발탁하겠습니다. 태스크포스 팀이요?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내 여성 인권 보호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려고 합니다. 유 소위의 경험과 의지가 꼭 필요합니다. 유경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복수는 끝났지만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감사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유경의 대답에 국방부 관계자들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들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유경은 아버지와 오랜만에 통화했습니다. 아빠,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유경아, 아빠가 자랑스럽다. 내 힘으로 해낸 거잖아. 아빠도 도움 주셨잖아요. 아니야. 나는 그냥 정당한 절차가 진행되도록 길만 열어준 거야. 싸운 건 너였어. 김민수 중장의 말에 유경은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의지를 존중해 준 것이 고마웠거든요. 앞으로 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지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거라. 유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한 달 후 GOP 부대에는 전례 없는 특별 감찰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방부 직속 감찰단이 직접 투입된 것이죠. 부대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감찰 첫날 박 대위와 김중령은 수갑을 찬 채 영창으로 연행되었습니다. 관련 간부 3명도 함께 구금되었죠. 부대원들은 충격적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나는 일인가? 박 대위님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다니. 간부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동안 부대 내에서 절대권력을 누리던 박 대위의 몰락은 충격 그 자체였거든요. 군사법원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수많은 증거가 제출되었죠. 단톡방 대화 기록, 은밀히 촬영된 영상들, 조작된 동의서, 그리고 유경이 녹음한 회식 장면까지 모든 증거가 박 대위 일행의 조직적 범죄를 입증했습니다. 피고인 박태식은 성희롱, 강요, 증거 조작, 무고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엄중한 선고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중령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죠. 다른 관련 간부들도 모두 실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명예와 품위를 스스로 버렸습니다. 특히 조직적으로 동료를 괴롭히고 증거까지 조작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판사의 판결문은 이들의 행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였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박 대위는 법정에서 마지막까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유경 소위가 먼저. 하지만 판사는 단호하게 제지했죠.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죄질이 매우 불량함을 보여줍니다. 선고가 끝난 후 박 대위는 불명예 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중령도 마찬가지였죠. 오랜 군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재판이 끝난 다음 주 GOP 부대 대강당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 부대원이 참석한 가운데
유경이 단상에 올랐죠. 대강당은 숙연한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부대원이 유경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어떤 이는 부끄러운 표정이었고 어떤 이는 존경의 눈빛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가 유경 소위입니다. 유경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당당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이곳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해자이지만 약자도 아니고 숨을 이유도 없습니다. 유경의 말에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별은 제 손으로 다는 겁니다. 누구의 도움이나 특혜가 아니라 제 실력과 의지로 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곧 전체로 퍼져나갔죠. 저는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유경은 청중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계속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대에서는 계급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군인이 존중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군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대장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곧 모든 부대원이 기립박수를 보냈죠. 유경의 연설 후 군 전체가 놀라움에 빠졌습니다. 장군의 딸이라는 사실보다도 자신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여군이라는 점에 더 큰 감동을 받았던 것이죠.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요. 나였다면 중간에 포기했을 텐데. 역시 진짜 군인은 다르구나. 부대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이제 유경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죠. 며칠 후 유경은 국방부로 발령받았습니다. 여성정책 태스크포스 팀의 핵심 멤버로 선발된 것이죠. 새로운 부서에서 유경은 자신만의 여군 인권 매뉴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었죠. 성희롱 예방법, 신고 시스템, 증거 수집 방법. 유경이 만든 매뉴얼은 구체적이고 실용적이었습니다. 실제 피해자의 경험이 녹아든 살아있는 지침서였죠. 이 매뉴얼은 곧 전국 모든 부대에 배포되었습니다. 동시에 24시간 신고 시스템과 단톡방 모니터링 체계도 도입되었죠. 이제 두 번째 유경은 없을 겁니다. 유경의 다짐은 확고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한 달 후 GOP 부대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성희롱 신고 건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이죠. 더 중요한 건 부대 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달라졌네요. 여군이든 남군이든 그냥 동료로 보게 되더라고요. 부대원들의 의식 변화가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어느 날 유경의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후임 여군 장교가 쓴 감사 편지였죠. 선임님, 그날 선임이 아니었다면 저도 사라졌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은 유경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싸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유경은 다시 군화끈을 묶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죠. 더 나은 군대를 만들기 위한 긴 여정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GOP 부대에서는 여군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군인이라는 단어만 들리게 되었죠.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1년 후 유경이 만든 여군 인권 매뉴얼은 한국군의 표준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전국 모든 부대에서 의무적으로 교육하는 자료가 된 것이죠. 유경은 이제 소령으로 진급하여 국방부 양성평등 정책과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소령님, 이번 달 성희롱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70% 감소했습니다. 부하 직원의 보고를 들으며 유경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도 들었죠. 좋은 소식이네요. 하지만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게 실제 사건이 줄어든 건지
아니면 신고를 꺼리는 분위기 때문인지 더 분석해 봐야겠어요. 유경은 언제나 신중했습니다. 숫자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했거든요. 그날 오후 유경에게 특별한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병훈이었죠. 이제 상사로 진급한 그는 정보통신 전문가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소령님, 오랜만입니다. 병훈아, 정말 오랜만이네. 많이 성장했구나. 이병훈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령님 덕분에 제대로 된 군대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후배들에게 그때 일을 들려주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야. 경험을 나누는 것 말이지. 유경과 이병훈은 그날의 일들을 회상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험난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소중한 추억이 되어 있었죠. 한편 GOP 부대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여군 장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죠. 성희롱 예방 시스템은 물론이고 단톡방 모니터링과 24시간 신고 체계까지 완벽하게 구축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달라졌어요. 새로 부임한 정보가 김서연 중위가 선배에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온갖 시선과 편견에 시달렸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정말 동료로 인정받는 기분이에요. 그게 다 유경 소령님 덕분이죠.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부대 내에서 유경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후배 여군들에게는 롤모델이었고 남군들에게는 존경받는 선배였죠. 어느 날 유경은 특별한 초청을 받았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서 생도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죠. 강연장에는 수백 명의 생도들이 모였습니다. 남생도와 여생도가 함께 앉아 유경의 이야기를 들었죠. 여러분, 군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경의 질문에 생도들이 다양하게 답했습니다. 용기입니다. 충성입니다. 희생정신입니다. 유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모두 맞는 답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의입니다. 옳지 않은 일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용기 말이죠. 생도들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장교가 되어 부하들을 지휘하게 될 때 기억해 주세요. 진정한 리더십은 약한 자를 보호하고 옳은 일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여생도가 질문했습니다. 소령님, 혹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없으셨나요? 유경은 잠시 생각한 후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물론 있었습니다. 전역 신청서를 쓸 때까지 갔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옳은 일을 위해 함께 싸워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생도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여생도들에게는 큰 용기가 되었죠. 몇 달 후 유경은 또 다른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인권 매뉴얼이 해외 군대에서도 벤치마킹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는 것이었죠. 소령님, 미군에서 저희 매뉴얼을 번역해서 활용하고 싶다고 요청해 왔습니다. 정말요? 그럼 흔쾌히 제공하죠. 좋은 변화는 함께 나누는 게 맞으니까요. 유경의 경험과 노하우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유경은 오랜만에 GOP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업무차 방문이었지만 개인적으로도 의미 깊은 자리였죠. 부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두웠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밝고 건전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죠. 소령님, 환영합니다. 부대원들이 진심 어린 환영 인사를 건넸습니다. 유경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죠. 부대 견학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유경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새로 부임한 여군 장교로부터였죠. 소령님, 덕분에 안전하고 행복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임님이 만들어주신 길을 따라 저도 후배들을 위한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유경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날 저녁 유경은 아버지와 오랜만에 식사를 했습니다. 유경아,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만든 변화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 아빠,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함께 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김민수 중장은 딸의 겸손함이 더욱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시작은 내가 한 거야. 용기 있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지. 몇 년이 흘렀습니다. 유경은 이제 대령이 되어 국방부 차관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군의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인물이 된 것이죠. 어느 날 유경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담은 자료였죠. 성희롱 사건 90% 감소, 여군 만족도 95% 향상, 해외 벤치마킹 사례 50건. 숫자로만 봐도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유경에게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죠. 창밖을 바라보며 유경은 생각했습니다.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의 변화는 없었을 것이라고. 한 사람의 용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죠. 오늘도 어디선가 부당함에 맞서 싸우고 있을 누군가를 생각하며 유경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이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유경은 군화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묶었습니다. 내일도 계속될 의미 있는 하루를 위해서 말이죠.